부정방정식이란 x 더하기 y는 3 이런 걸 이건 기본적으로 방정식이에요. 왜냐면 방정식의 의미가 그 문제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건데 쟤는 맨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될 때가 있는 거지. 근데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뭐 1, 2, 뭐 2, 1, 뭐 마이너스 99, 102 네, 등등 엄청 많습니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런 직선 위의 모든 순서쌍 좌표가 네, 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해를 정할 수 없다 해서 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할 수 없다. 그런데 거기에 자연수 혹은 정수라는 식으로 제한 조건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개 해서 끝나니까. 자연수일 때 이제 1, 2, 1밖에 없죠. 그죠? 물론 정수일 때는 좀 많네요. 그래서 곱으로 많이 줍니다. 이렇게 주면 이제 정수 범위여도 1, 3, 3일, 마일, 마삼, 마삼, 마일 뭐 이 정도 해서 끝났거든요. 네, 그걸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부정방정식입니다. 자, 93페이지 네, 여기고요. 처음 준 것은 부정식의 기본 형태를 저희 이렇게 쓰겠습니다. x, y 더하기 x 더하기 y는 2, 뭐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합과 곱이 좀 있는 형태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다 2를 더할 줄 아시면 돼요. 그걸 2를 더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제 x로 묶었을 때 y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 y 플러스 1이 있고 그래서 인수분해가 된다. 더하기 1이 있다면 예, y 플러스 1로 묶으면은 앞에는 x, 뒤에는 1이 곱해져 있으니까 1 이렇게 해서 네, 그게 3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1이 필요하다는 사실만 대답할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푸는 방식이 뭐냐면은 저렇게 푸는 거죠. 1, 3, 3, 1, 마일, 마3, 마3, 마일 이렇게 그 다음에 답은 x, y를 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뭐 x 더하기 1이면 x는 y 더하기 1이면 3은 막 이렇게 다 막 풀 거 아니에요. 8번. 근데 그렇게 푸는 것보다는 x 플러스 1 값을 할 때 x 값을 구하고 싶으면은 2를 빼면 돼요. 당연하죠. 그래서 여기서 1을 다 뺍니다. 0, 2, 마이, 마사 이렇게.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y 플러스 1의 값을 가지고 y 값을 구하려면 또 2를 빼면 됩니다. 여기서 2, 0, 마사, 마이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답이 될 거죠. 자, 그렇다면 658번은 2xy 빼기 4x 빼기 4y 빼기 4는 0 이렇게 해놓고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자연수 xy. 정수보다 답이 더 좋게 나오겠네요. 근데 이걸 보고 뭐야? 왜 무자가 두 개 대 식이 하나야? 자연수 조건을 줬어. 부정방정식이군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곱 있고 뭔가 합처럼 생겼어. 그지? 4x 더하기 3y 이렇게. 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거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인수분해 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돼요. 여기 두 개를 가지고 인수분해 하려고 하면은 2x로 묶이겠군. 그러면 y 빼기 2 이렇게 나오겠는걸? 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뒤에도 이 모습이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그래 인수분해가 되지. 그럼 이제 마이너스 3으로 묶어야겠네. 그래야지 y가 나오지. 근데 마이너스가 안 나오네?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6이었어야 되는데 플러스 6이었어야 돼. 플러스 6이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양변에다가 10을 더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가 플러스 6이 되고 그 마이너스 3으로 보면 마이너스 2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10이 됩니다. 자, 그래서 y 플러스 2로 묶으시면 2x 빼기 3이 되죠. 그래서 훌륭하게 10의 약수를 가지고 나열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성공한 거죠. 그리고 자연수니까 자연수만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까지 갈 필요 없이 1, 10, 2, 5, 5,
2, 11 이렇게. 이걸 이제 그 방정식을 풀면 뭐 2가 더해주고 뭐 3이 더해진 다음에 2가 나눠지겠죠, 그죠? 물론 이제 음수가 작으면은 마이너스 1 마시면은 3 넘기면 마이너스 1 플러스가 되긴 한데 여기 10이 여전히 마이너스예요. 방금 말이 이해가 됐습니다. 어쨌든 마이너스 1 보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된다고 확인하시고 네, 직접 확인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x, y 값이 자연수가 나오니까. 저 무슨 말 하는 거냐면 2x 빼기 3, y 빼기 2가 자연수는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x, y가 자연수려면 어차피 이런 상황밖에 안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하라고. 그 다음에 y 값은 y 빼기 2 값을 가지고 y 값을 구하려면 다 2를 더하면 돼요. 12, 7, 4, 3. 그 다음에 2x-3 값을 가지고 x 값을 구하려면 3을 더한 다음에 절반하면 돼요. 3을 더하면은 4의 절반. 2를 더하면 5의 절반. 3을 더하면 8의 절반. 3을 더하면 13의 절반. 오, 얘는 자연수가 아니네. 그래서 답이 2,12, 4,4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죠. 이게 부정방정식입니다. 이거 부정방정식 다 배우신 거예요. 이게 부정방정식의 90% 이상의 문제예요. 그건 놀랍게도 RPM에는 한 문제 줬을걸. 네. 나머지는 다 좀 다른 식인데. 그래서 659번부터 664번까지 6문제는 10% 그러니까 한 자릿수 %의 빈도밖에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인데 그냥 구경합시다. 어떻게 푸는지를 기억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절대. 이런 문제는 거의 잘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접근이 되는지 그걸 확인해 보세요. 자, 659번을 보겠습니다. 659번은 식이 x제곱, 오 제곱이 등장했네요. x, 2y가 5라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정수 x, y라고 하고 질문이 x, y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x, y의 최대값은 어떨 때 물어보냐면 연립방정식에서도 저런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답이 여러 개면 다 구하는 게 귀찮잖아. 그러니까 그냥 하나만 구하라고 저기까지 써주는 거예요. 네. 어차피 이렇게 풀릴 거예요. 자, 봅시다. 보아하니까 얘 뭐냐? 넌 누구지? 이게 오빠가 너희면 그래도 이렇게 곱해서 숫자의 상황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인수분해가 될 수는 없을까요? 라고 막 생각을 하는 거죠. 인수분해가 되면 좀 좋지 않을까? x 플러스 2y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x 플러스 2y가 나오려면은 여기는 x 플러스 y밖에 안 나오잖아. 그죠? 네. 자, 일단은 x 플러스 y라도 얻어볼까요? x를 묶으시면은 x 플러스 y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 x 플러스 y를 얻어놓고 그 다음에 y 하나 이렇게 써줍시다. 그리고 는 5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네, 이게 잘못했다. 나 알아버렸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이렇게 하면 어쨌든 얘가 잘 해결이 안 되니까 문제 풀기가 어려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이제 묶으면은 x 플러스 y로 묶으면은 x 플러스 1 플러스 y는 5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더해서 5가 되는 조합은 너무 많아요. 여기 더하기는 조합이 너무 많아요. 안 돼요. 곱하기 해야지 몇 개 딱 나오게 되는 거죠. 정수의 합수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더듬대는 것은 이거는 저에게도 낯선 유형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럴 땐 정말 상식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답이 나오는 쪽은. 방금 제가 뭘 봤냐면은 이렇게 지금 총 두 개 이렇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이걸 봤어요. 이렇게.
이거 두 개를 y로 묶으면은 x 플러스 2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방금은 내가 y 하나가 남아버렸잖아. 두 개 했더니. 근데 이렇게는 물론 x 플러스 2가 나오진 않지만 이 상태에서는 숫자를 추가해서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x 제곱 플러스 x 하고 여기 어떤 숫자가 있으면은 그게 x 마이너스 2를 x 플러스 2를 가질까? 이 생각은 쉽게 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더니? 네. 그냥 마이너스 1 넣어서 0이라고 해도 되고요. 네. 아니면은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1이니까 네. 마이너스 2하고 1 나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되고요. 어느 쪽에도 상관없습니다. 네. 뭐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4 마이너스 2가 2니까 플러스 2가 됐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야지 뭐 0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겠죠. 그죠?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전개해서 마이너스 1을 구하셔도 되고 어쨌든 마이너스 2가 필요하네요.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된다고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가 된다고. 그리고 5 빼기 2니까 3 이렇게 된다고. 자, 이미 풀렸습니다. 얘는 인수가 되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x 더하기 y 빼기 1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1, 3, 3, 1, 마 1, 마 3, 마 3, 마 1 하시면 돼요. x값 다 나올 테고 그거 여기다 대입하면 y값 다 나온다. 알겠죠? 이번 이제 수식을 주고 자연수 조건으로 했고요. 저기서 바로 풀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자연수 부모가 어떻게 돼야지 사분해야 되는지 이건 너무 어렵다. 그죠? 네. 점을 단일 분수라고 하거든요. 분자가 1인 어떤 수를. 네. 뭐 이집트에서 많이 연구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통분합시다. 통분하면 저 형태가 늘 곱분의 합이 됩니다. 합과 곱이야? 부정방정식과 매치가 되겠는걸? 이라고 하고 이렇게 곱합니다. 그러면 xy는 4x 플러스 4y. 오, 좋았어. 이제 넘어와. xy 마이너스 4x 플러스 4y는 0이지. 그리고 이 뒤에 어떠한 숫자가 적절히 배치가 되면 일수분해가 될까 이제 그걸 판단하시면 된다고요. 여기까지 끌고 오시면은 우리가 아는 모습이 됐으니까. 네. 이렇게 하면은 x로 묶으면 y 빼기 4가 필요하고 y 빼기 4가 나야 되니까 4로 묶었을 때 y 빼기 4가 나오려면 여기 얼마가 있어야 되는 거야? 16이요. 맞습니다. 16. 그래서 약간 16을 해서 그럼 이게 16이니까 x 마이너스 4 y 마이너스 4는 16 이렇게 한다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x, y가 자연수라고 해서 이게 자연수인 건 아니에요. 자연수에서 4가 빼졌으니까. 하지만 그러니까 4를 빼도 여전히 16이 되는 수 중에서 이게 어차피 양수라면 1, 16, 2, 8, 4, 4, 8, 2, 16, 1 이건 4를 더하면 어차피 다 자연수예요. 그죠? 네, 4를 더해서 자연수가 되는데 만약 이게 다 음수라고 한다면 4를 더해서 자연수가 되는 케이스가 둘 다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배제하는 거죠. 이렇게 확인하라고. 네, 그래서 90입니다. 자, 그 다음에 661번. 이번에는 2차 방정식에다가 m을 슬쩍 끼워놓고 나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두 근이 자연수, 두 근이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수의 값이 뭐라고 했어요? 자, 질문 형태가 처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방금 전까지는
그 방정식의 근, 그러니까 xy에 대한 식이면 xy가 자연수라는 거였는데, 아 지금도 그렇구나. x가 그럼 아까는 그 xy 나온 게 다 자연수니 정수니였는데 여기는 m에 대해서 그런 말이 없어. x만 자연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제목은 근이 자연수에서 자연수근 혹은 정수근 문제라고 합니다. 저기 보면 또 그 등등등 중에서 공통근, 부정방정식, 그리고 정수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얘가 부정방정식인 걸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돼요.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면 근이 자연수야? 그럼 근이 자연수가 되니까 근을 구해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 하지만 우리 근의 공식이 있지. m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의 공식을 쓸 수 있고 그게 자연수하고 풀다면 풀릴지 몰라도 식이 거지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풀지 않고 왜 이 말을 최근에 막 했던 거 같지? 고1 수업 때나 그랬나 보다. 네. 근을 구하지 않고 근에 대한 어떤 조건을 사용하는 우회적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근과 대칭 관계입니다. 그걸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m 더하기 2, 알파 베타는 2m 더하기 2를 써놓고 여기서 주인공은 x예요. 그러니까 알파 베타고요. 자연수인 것을 아는 것도 알파 베타예요. m은 몰라요. 그러니까 알파 베타에 대해서 식이 나오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m을 없애야 돼요. 여기다가 2개 한 다음에. 오케이? 위로 뺄게요. 알파 베타가 앞에 있는 형태로 맨날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는 아래서 위로 빼면 마이너스 이렇게. 알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연습이 잘 되면 4가 필요하겠는 걸 이렇게 해서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마이너스 2는 2에서 풀리게 됩니다. 정리하고 나면 부정방정식이 돼야 되는 거죠. 네? 합도, 곱도 m에 관한 1차식에서 m을 없앨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합과 곱만 남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네. 여러분, 실수 조건에서 부정방정식이다. 이게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면 아까처럼 합이나 곱이 있는데 자연수나 정수가 아니고 실수면은 그냥 무조건 무수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거의 이제 답이 정해졌잖아. 무수히 많다. 그러니까 네,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답이 많이 아니고 그냥 좀 한두 개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실수에서. 짜잔. 네. 자, 여러분, 저 미지수 두 개씩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xy 값이 결정이 안 돼야 돼요. 이제는 결정이 돼요. xy가 실수라면, 복소수라면 허수가 있어서 뿔바가 돼서 답이 여러 개 나올 수 있거든? 그렇겠죠? 네, 뭐 1, i, 2, 2i 이런 식으로. 근데 실수라면 쟤는 딱 하나밖에 안 나온다. 왜냐면 모든 실수의 제곱은 양수다라는 게 아주 유명한 수학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0 이상인 수와 0 이상인 수를 더해서 0이었어? 둘 다 0이네 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몇 개 있습니다. 그 몇 가지는 되게 유명한 명제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쟤도 네, 절대값도 0 이상이잖아요. 그죠? xy가 실수라면 허수는 어차피 크기가 없어서 절대값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0, 0 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yi는 0. 이렇게. 저것도 xy가 실수라면 0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중요한데 이거는 한 2번, 3번, 5번, 7번, 17번, 28번, 2억 7,843만 번 해도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은데 궁금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왜 0이 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 하면 설명할 수 있게. 어떻게 설명하냐면 0이 실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와 허수를 더해서 실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허수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y가 0이에요. 논리적인 순서는 y가 0이라가 먼저고요. y가 0이어서 그래서 x가 0이야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겠어요? 응? 자, 이 그 조금 이용한 거 비슷한 되게 유명한 증명법이 하나 있어요. 그 2차 실수 개수 2차 방정식은 만약에 허수근이 나온다면 항상 켤레근을 갖는다. 잘 아는 사실이죠? 네, 그걸 제가 한번 이번에 운남고에도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어디였지? 방금 그 켤레근 질문 때문에 많이 낚였었는데 뭐 이런 거죠. 한 근이 3이고 그 2차 방식의 근은 P 플러스 QI 형태다. PQ는 실수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다른 건 뭘까요? 2차 방정식이고 P 플러스 QI 형태의 근을 가져요. 네. 근데 한 근이 3이야. 나머지 근은 뭘까? 네, 이런 식으로 멈칫하게 만들어서 시간을 잔뜩 뺏어먹은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많이 틀리고 안 알려줘야지. 답은 그냥 나머지 한 근은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17이 될 수도 있고 뭐 100이 될 수도 있고 뭐 뭐든 다 된다는 것입니다. 네. 허수근일 때만 켤레근이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네, 이런 형태라고 해서 꼭 Q가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Q가 0일 수 있습니다. 네. 그냥 복소수의 형태죠. 복소수라는 게 실수와 허수를 통합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수의 범위.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와서 여기다 숫자를 써. 그럼 그건 전부 다 복소수예요. 여러분은 복소수를 벗어난 수 자체를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네. 실수도 복소수입니다. 그런 얘기죠. 근데 별로 궁금하지 않을 테니까 그건 얘기해야지.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증명을 얘기하려고 쫄러 갔었는데 김 샜어요. 안 할래요. 자, 네, 이렇게가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뭐 XY가 실수가 아니고 유리수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뭐 루트 3 같은 거 갖다 붙여도 영역이 성립합니다. 그런 것도 좀 알고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이게 있죠. 이건 잘 나오는 건 아닌데 알고 있어야만 하는 식입니다. 저게 0이려면 XY 둘 다 0이어야만 합니다. 이건 너무 단순하고 당연하잖아요. 얘는 그렇지 않죠. 네. 이것도 도대체 몇 번 만에 여러분이 기억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1차 시도 가보겠습니다. 이걸 제가 제곱 더하기 제곱 형태 바꾸기 위해서 그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52 여기 왼 제곱 미안해요. 네.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은 뭐 가운데 한 개수의 절반의 제곱, 그러니까 y의 절반인 2분의 y의 제곱을 더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빼주면 되죠. 그리고 뒤에 y 제곱 다시 갖다 씁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가 완전 제곱식이 되고 x 플러스 2분의 y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뒤에 더하기 4분의 3 y 제곱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입니다.
아 그래서 둘 다 0 돼야 돼요. y가 0이니까 x도 0 됩니다. 이렇게 푸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여도 성립합니다. 똑같이. 네. 자 이게 여러분들 그 3차 이수분해했을 때 많이 보는 형태죠. 그 형태 있잖아요. 그것도 뭐 네, 이런 실수 조건에서 미지수가 2개고 식이 하나인데 답이 여러 개가 아니고 하나 나오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봅시다. 662번. (9x) 플러스 6xy 플러스 2y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3는 0. 그 xy는 실수고 이건 계속 있어요. xy는 실수야. 계속해서 실수야. 여기 모든 문제가 실수야. 그때 뭐 구하는 것은 x 마이너스 y를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운이 좋다면 x 마이너스 y 값을 바로 구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x, y 값을 다 구한 다음에 빼야겠죠. 봅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야? 미수가 2개인데 식이 하나야? 근데 답이 하나 나온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말이 되려면 저런 모습이어야 되는 로딩 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제곱식이 되나? 찾았다. 9 여기 2y 제곱을 y 제곱 2개로 나눈 거야. 그래서 9x 제곱 플러스 6xy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 하면 완전 제곱식 이런 것을 이제 받아내셔야 되는 거야. 3x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 0. y는 2고 y가 2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2네요. 그죠? 그래서 빼시면 됩니다. 자, 저는 결국 이 문제다 라는 식으로 풀 겁니다. 663번. 와, 이번에는 4차식이네? 아이쿠야.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0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y 빼기 2의 제곱은 0 인 실수 xy의 곱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곱 더하기 제곱네. 얘도 0 얘도 0. 제곱의 합이 20 차가 2 이럴 때 xy 값은 이런 식의 질문입니다. 연립방정식으로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제가 이런 경우는 그냥 때려 맞추라고 했었습니다. 제곱의 합이 20인데 2차에 나눈 수 뭐가 있을까요? 4, 5, 2 네. 4, 5, 2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답이 최대 몇 개 나야 되죠? 2차와 1차야. 2개 나야 돼, 2개. 2차, 1차면 다시 생각해서 2차식과 1차식에 그는 2개 최대. 2차, 2차면은 4개 최대. 그러니까 2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안심하시면 안 돼요. 혹시 하나밖에 안 나왔으면 이제 별표 써서 대입해서 풀어야지. 1차, 2차니까. 근데 뭘 좀 쓰신다면 2, 4는 안 돼요. 그죠? 2, 4는 안 되는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는 됩니다. 놀랍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곱의 합도 20이 됩니다. 그죠? 그럼 답 2개 다 구했으니까 끄덕끄덕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xy 값은 곱이 똑같구나. 8. 물론 변형공식으로 풀려고 나온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xy 구해버린 거죠. 네, 변형공식으로 푸는 것은 그러니까 말이죠. x 제곱 더하기 y x 미안해 욕한 거 아니에요?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x 마이너스 y의 제곱으로 표현하면 플러스 2xy가 필요하고 이 값과 이 값하니까 xy 값을 구할 수 있게 푸는 거인데 그냥 답을 구해봤습니다. 이제 한 문제 남았습니다. 664번.
하프로 지워버려야지. 164번 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5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y 플러스 5는 0을 만족하는 실수 xy의 합을 구하세요. 아, 또 미스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인데 진짜 저 값을 구하라고 구해줘? 라고 생각하면서 제곱 더하기 제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이나 완전 제곱식? 하면 5, 1, 4, 4단 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4y제곱 하면 되네. 5 그럼 y제곱 하나 남고 y제곱 하나가 그럼 마이너스 8y라고 해서 마이너스 8이면 1, 8, 16이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더하기 2x 남고 뭐 마이너스 10 1, 2 남나? 네. 오신이 완전 제곱식이 안 되네. 하고는 네.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문제예요. 네. 바로 보이면 제곱 더하기 제곱을 만들면 되는데 완전 제곱식을 안 보이는 문제로 시험에 나오죠. 네. 아, 그리고 지금부터 기상천외한 풀이를 할 겁니다. 제가 본 이런 방정식 부등식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였어요. 이 생각을 도대체 어떻게 해?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자, 그 생각 바로 스포해 드릴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생각해보세요. 실수 조건 딱 하나 있어요. 2차식인데, 2차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 실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2차 방정식 그리고 실수 XY가 2차 방정식의 주인공이니까 2차 방정식의 XY, 2차 방정식의 근이 실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D? 판별식 요 2차 방정식 하면 떠오르는 건 딱 두 개면 돼요. 근각계시한과 판별식. 네, 여기서는 판별식이 어울리는 거죠. 실수 조건을 쓸 수 있거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실수 조건은 어떻게 그러니까 일단은 두 문자에 대해서 2차 방정식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 문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한 문자에 대해서. 현진이 대답해 주셔서 고마워요. 복받을 거예요. 자, 2차 그 다음에 1차는 여기 있습니다.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좋을 것 같죠? 2y 마이너스 1 x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다 상수입니다. 5y 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5y. 판별식을 쓰죠. 이제 x에 대한 2차 원리식 됐으니까 판별식을 씁시다. 그러면은 2y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5y 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5 그리고 실수니까 0 이상 그리고 이제 선 넘는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가 지금 여러 가지 방정식인데 부등식 그걸 써야 되는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수아 여기까지 이해했어? 이렇게 실수해서 판별식 썼어? 라고. 자, 4y 제곱 마이너스 5y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y 플러스 8y 플러스 4y 플러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0 이상이야? 5? 이거다.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가 0이야. 그거잖아. 그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이야. 네. 자, 부등식에 대해서 이번에 한 번쯤 배웠으니까 혹시 이거 대답할 수 있을까? y 빼기 2의 제곱이 0이야. 그러면은 답은? 예, y는 2. 여러분, 제곱은 0보다 작을 수가 없어요. 이게 0보다 작다가 말이 안 돼. 는 0, 요 등호만 말이 돼요. 그래서 딱 하나 나와요. 알겠어요? 네. Y값 나왔어요, Y값. 이제 X값만 구하면 돼. 보통 이런 경우는 그냥 대입하죠, 이렇게. 대입하면, X제곱, Y가 2야. 그럼 여기가 3이냐? 그럼 마이너스 6x Y가 2야. 20. 그 다음에 16 빼면은 4, 5, 9. 오! 169. 완전 쉽죠?
x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래서 x는 3. 이렇게 푸는 거야. 처음에